안녕하세요. 더 맑은 보상TV 최윤근입니다. 오늘은 위장이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불청객, 바로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건강검진 하실 때 수면 내시경 많이들 하시죠? 검사가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나면 의사 선생님께서 작은 용종이 있어서 떼어냈습니다. 일주일 뒤에 조직검사 결과 보러 오세요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는 낯선 이름을 듣게 되는데요. 암인지 아닌지 덜컥 겁부터 나셨겠지만 막상 치료는 내시경으로 종양을 똑 떼어낸 게 전부입니다. 혹시 모를 전이 가능성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가서 CT 촬영을 해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완치된 것과 다름없이 경과관찰만 진행하게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험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했더니 그 결과도 매우 가볍게 판정이 납니다. 보험사에서는 암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대폭 삭감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내분비 종양은 어떤 진단일까요? 바로 인체 전신에 널리 분포해 있는 신경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유암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주로 위장, 대장, 췌장 등의 소화기관에서 호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단에 대해 분쟁이 되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질병분류번호의 함정입니다.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해 담당 의사의 의학적 견해나 병원 기준에 따라서 D코드 또는 C코드 둘 중 하나가 진단서에 적히게 됩니다. 만약 의사가 경계성 종양인 D코드를 발행했다면 보험사는 진단서에 D코드가 적혀 있으니 암 진단비를 줄 수 없다라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큰 병원 같은 곳에서 C코드를 받아오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험사의 두 번째 무기인 종양의 성격에 대한 딴지가 시작됩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아직까지도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무서운 병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통제할 수 없는 전이 때문입니다. 뇌경색 같은 질환은 혈관 자체를 치료하면 치료 자체가 끝납니다. 하지만 암은 간암이면 간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폐로, 뇌로 계속해서 전이가 일어나면서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1등급의 신경내분비 종양은 다른 장기로 전이될 확률이 고작 1%에 불과합니다. 보험사는 바로 이 의학적 통계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진단서에 C코드가 적혀 있지만 전이 확률도 거의 없고 내시경으로 간단히 떼어내어 생명에 아무런 위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질적인 암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방어하는 것이죠. 심지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자체적인 의료 자문을 시행하고 C코드를 D코드로 강등시켜버리는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물론 신경내분비 종양이 단순한 양성 종양은 아니기에 항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다소 낮다고 해서 보험사의 말대로 경계성 종양 진단비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보험회사에서 직접 심사를 진행했던 손해사정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억지 논리입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종양분류 기준의 개정 역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의학적 근거들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등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준 수많은 유리한 판례들을 결합한다면 1등급 신경내분비 종양도 충분히 일반암 진단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본력과 막강한 의료정보를 갖춘 거대한 전문가 집단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법률적 입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때문에 무턱대고 보험사의 청구서부터 들이밀지 마십시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암 진단비 지급 분쟁을 성공시켜온 저 최윤근에게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놓칠 뻔한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